오늘 영상은 코인, 퓨처스 단타를 처음 잡는 분도 길을 잃지 않게 5가지 핵심을 한 번에 꿰어드리는 정리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오시면 손이 먼저 움직일 정도로 감이 잡히실 겁니다. 첫 번째는 초보자도 그대로 복사하듯 따라할 수 있는 코인 거래 방법입니다. 앱을 켜고 종목 고르고 주문 넣는 흐름을 가장 단순한 동선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차트보다 주문창에서 멈춥니다. 회원가입, 보안 설정, 입금, 계정 이동, 레버리지 설정, 주문 넣기까지 순서만 잡아두면 생각보다 단순하게 굴러갑니다. 주문은 2가지만 먼저 익히시면 됩니다. 바로 체결되는 시장가와 가격을 걸어두는 지정가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알면 급하게 눌러서 세는 돈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포지션을 잡으면 끝이 아니라 미리 정해둔 가격에 자동으로 종료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튀는 순간을 줄여주니 초보자일수록 이 기능이 진짜 큰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를 뒤집어 놨던 이야기.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방식입니다. 소문으로만 돌던 그 루틴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이 중학생 단타의 포인트는 번쩍이는 비법이 아니라 하루 루틴을 일정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몇 번을 치고 빠지는지, 어떤 자리만 먹는지 기준을 좁힐수록 실력이 빨리 쌓입니다. 300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이라는 숫자만 보지 마시고 그 숫자가 나오는 조건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와 잠잠할 때 같은 손동작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거래할수록 새는 돈, 수수료를 최대한 깎아먹는 꿀팁입니다. 같은 실력으로도 결과가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여기만 챙겨도 체감이 확 바뀝니다. 수수료 할인은 한 번만 세팅해두면 그 뒤로 매매할 때마다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실력보다 먼저 챙겨야 하는 기본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정 댓글에 방법을 따로 정리해둔 이유도 이겁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 원씩 매일 수익을 노리는 단타 방법입니다. 사람이 놓치는 타이밍을 기계적으로 잡아내는 식으로 초보자도 규칙을 만들 수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 시작할 때 내 돈을 입금하지 않아도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그걸로 거래를 배우는 방법입니다. 부담을 확 줄인 연습 코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100달러는 실전 연습용으로 딱 좋습니다. 내 돈을 넣기 전에도 주문 속도, 포지션 종료, 레버리지 조절 같은 감각을 실제 화면에서 익힐 수 있어서 공부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리고 영상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적용 방법과 100달러 받는 가입 링크를 한 번에 모아두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바로 따라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을 먼저 열어두시면 편합니다. 처음 받은 100달러로 바로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내 돈 입금 없이도 코인 거래를 연습해 볼 수 있고, 레버리지를 잘 써서 한 번만 흐름을 맞추면 몇백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코인의 투자 이야기가 나오는지 머리 복잡한 설명 없이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10년 전을 기준으로 같은 돈을 어디에 넣었는지 비교해보면 끝납니다. 만약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똑같이 1,000만 원을 담아두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지금 내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얼마나 달라졌을지 결과만 빠르게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 대비 약 2.66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묶어뒀다면 지금은 대략 2,260만 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뒀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2026년 기준으로 그 가치는 대략 5,460만 원 정도로 잡힙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를 보유했다고 치면 2026년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비교 그림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상상 밖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 숫자만 놓고 보면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 투자를 왜들 말하는지 감이 오실 겁니다. 기회가 생길 때 작은 돈이라도 경험을 쌓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게다가 코인 시장은 오를 때만 돈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것 같으면 롱에 베팅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내려갈 것 같으면 숏에 베팅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국내 기준으로는 지금까지 거래 수익에 대한 과세가 본격적으로 적용되지 않은 구간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도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해외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에는 있죠.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10배 레버리지를 쓰면 5천만 원의 투자금을 운용하는 느낌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미 30억 이상의 큰 자금으로 굴리는 분이라면 레버리지가 굳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레버리지 없이 큰 수익을 내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좋은 거래소를 고르는 일입니다. 여기서 삐끗하면 수수료로 지고 시작하고 기능 제한 때문에 전략도 반쪽이 되기 쉽습니다. 요즘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단순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불리한 부분을 피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 기능을 막아둔 반면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많습니다. 50만 원이 있으면 5천만 원 규모까지 베팅이 가능하니 발길이 쏠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편이라 같은 단타를 쳐도 남는 돈의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 쪽은 세금 부담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고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 이슈가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더 빨라지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하면 100달러를 주는 이벤트, 진행처 정보도 고정 댓글에 적어뒀습니다. 영상 보고 바로 비교하고 싶으시면 고정 댓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대형 거래소들의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단타는 승률보다도 수수료를 얼마나 통제하느냐가 생존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가 0.055% 수준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천만 원으로 단타를 치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면 1회 거래에서 수수료가 22만 원까지도 나옵니다. 하루에 10번만 매매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력이 좋아도 수수료가 발목을 잡아서 결국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쓰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 4곳을 수수료 조작, 편의성, 한국어 지원, 레버리지 배수, 원화 입금 가능 여부 이 5 기준으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래 수수료입니다. A 거래소는 0.01%이고 바이비트는 0.00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로 정리됩니다. 숫자만 봐도 장기적으로 차이가 큽니다. 다음은 한국어 지원입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고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한국어 상담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초보자일수록 이 차이를 크게 느끼게 됩니다. 레버리지 배수도 중요합니다. A 거래소는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도 125배로 비교됩니다. 같은 방향을 맞춰도 배수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원화 입출금도 체크해야 합니다. A 거래소는 원화로 바로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원화 입출금이 불가능합니다. 처음 들어갈 때 동선이 길어지면 초보자는 더 헤맵니다. A 거래소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고정 댓글에 정보를 적어두었습니다. 지금 비교표를 머릿속에 넣어두셨다가 고정 댓글 링크를 열어 직접 수수료와 기능을 확인해 보시면 이해가 더 빨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 하나로 하루 성적이 완전히 갈립니다. 먼저 롱과 숏 개념부터 정리합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코인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즉 상승에 베팅하는 행동입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이라서 시장이 내려가는 날에도 수익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 상승을 예상할 때 들어갑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이고 여러 번 고점을 높이며 올라가는 흐름이라면 롱이 유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고 올라갈 때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많은 트레이더가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구간입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면 시장 신뢰가 붙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상승이 더 강해질 여지가 있어 롱 진입 근거가 됩니다. 뉴스 흐름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이슈는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재료가 터질 때 롱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숏 포지션입니다. 차트가 하락 추세로 꺾이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뚜렷하면 숏이 유리한 환경이 됩니다. 흐름을 거슬러서 롱을 잡으면 손이 급해지기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내려갈 때는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이 구간은 하락 신호로 해석하는 사람이 많아서 숏 근거로 자주 활용됩니다. 또 한 가지는 거래량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면 상승 힘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꺾이는 경우가 많아서 숏 타이밍으로 참고할 만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의 불씨가 됩니다. 규제 강화 소식,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이슈가 나오면 공포가 커지며 가격이 밀릴 수 있습니다. 이때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가 꽤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 같은 신호들이 있고 단타 기준점이 필요할 때 판단을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가늠합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며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맥디와 볼린저 밴드는 추세와 변동성을 읽는 데 쓰입니다. 한쪽으로 과하게 쏠렸는지, 힘이 실리는지, 꺾이는지의 힌트를 주기 때문에 롱과 숏의 결정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겹칠 때 확률이 올라가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뚜렷할수록 유리합니다. 감으로 누르기보다 신호를 몇 개 겹쳐서 들어가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를 하실 때 방향 잡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 댓글의 꿀팁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할인과 $100 이벤트는 실제로 차이를 크게 만듭니다.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영상, 더 실전적인 루틴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